네, 2번 노트 할 건데 저번 시간 때 제가 빠뜨린 게 있어요. 요 내용을 지금 빠뜨렸죠, 그죠? 확산 효과를 높이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 요거 설명하고 2번 노트 할게요. 자, 확산 효과 높이려면 일단 온도가 높으면 돼요. 요거는 증거라고 똑같죠, 그죠, 여러분들? 맞지? 온도가 높으면 장땡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상태에서 속도가 빠르냐 이거죠. 고체보다는 액체, 액체보다는 기체 상태에서의 확산이 훨씬 빠르다 하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 입자 질량이 작을수록 가벼울수록 빨라요. 무거우면 느리고요. 다음에 4번, 매질, 방해가 많으면 입자들이 뚫고 나가기가 힘듭니다. 액체가 굉장히 빡빡하잖아요. 기체는 그나마 다행이고, 진공 대박이죠. 진공이면 방해하는 세력이 없다 보니까 기체 입자들이 그냥 가거든요. 굉장히 빠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질은 뭐냐? 뭐 물, 뭐 이런 것들, 양이 많은 거, 뭐 기름 같은 거, 그죠? 뭐 쉽게 말하면 내가 지나갈 때 방해할 수 있는 대량의 저항 세력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 확산 현상 뭐가 있냐? 향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음식물 냄새 장난 아니죠. 특히 여러분 그 하수구 혹시 씻어봤나요? 제가 요새 결혼하고 나서 그새 하수구 좀 씻고 있는데 냄새 지독합니다. 놔두면 큰일 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도 확산이라 하는 거. 세 번째, 티백, 뜨거운 물에 티백을 떨어뜨리며 이렇게 우러나가죠, 그죠? 요것도 확산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마약 탐지견 맞습니다. 어떤 마약 성분 중에 이게 고체잖아, 그지? 근데 그 고체 입자들이 여기 표면 일부가 이렇게 퍼져 나가거든요. 걔가 기가 막히게 개체합니다. 요것도 확산. 아메리카노 제조할 때 여러분들 그 카페 가보시면요, 여기 뜨거운 물에다가 요런 작은 이제 컵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그 아메리카노 원액을 갖다 놓고요, 요거를 들이붓습니다. 요게 아메리카노인데 들이부을 때 이 원두 원액이 쫙 퍼져나가죠. 예, 요게 확산의 한 현상이라고 하는 거. 요걸 말고도 현상이 더 많거든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현상은 다 보세요. 됐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2번 노트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2번 노트. 오늘 내용은 좀 양이 간단해요. 양이 얼마 없거든요. 금방 마칠 겁니다. 자, 2번 노트의 핵심 내용이 뭐냐? 압력, 기체의 압력, 기체 입자, 충돌 뭐 등등 있겠습니다. 기체의 압력을 입자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관찰하고 이를 입자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러면 압력이 뭔지 좀 살펴볼게요. 압력이란 것은요, 단위, 면적당,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헷갈릴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요 사례를 좀 설명하죠. 일단 압력의 공식은 힘을 받는 면적의 넓이분의 나를 누르는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또는 무게를 말합니다. 자, A하고 C를 잠깐 비교해보죠. 여기 5N, 10N, 5N 요거 뭐냐면요, 이 물체 자체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물이 양이 적으니까 당연히 5N이고 물이 많으니까 10N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4, 4, 1, 1은 뭐냐면요, 요거는 면적입니다. 이 물체가 닿는 요 면적 보시죠. 요게 면적이거든요. 요걸 말하는 건데 당연히 넓죠. 4가 되겠고 좁죠. 1이 되겠습니다. 압력이라는 것은 이 면적분의 무게값이거든요. A하고 C는 분명히 물의 양은 똑같은데 이 물을 받치는 면적을 보라고요. 엄청 면적 넓죠. 엄청 좁죠. 그럼 상대적으로 무겁다라고 느낀 게 누구일까요? C가 무겁다고 느끼겠죠, 그죠? A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받쳐주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힘이 분산되거든요. 그래서 A하고 C하고 또는 B하고 D하고 압력을 이제 계산해 보면요, 압력 A는 4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1.25만큼의 압력을 받는데 이때 단위 적어주세요. 뉴턴 슬러시 미터 제곱. 압력 P는 면적도 넓고 물량도 꽉 찼죠. 그래서 4분의 10 해보면 2.50이 나옵니다. 단위 똑같고요. C가 불쌍하죠. 면적은 좀 많은데 물의 양이 많지 않나, 그죠? 그래서 1분의 5가 되겠고 5.00이 되겠습니다. 근데 더 불쌍한 녀석이 있네. D를 보시죠. 면적은 요만한데 양을 보세요. 풀파워죠, 그죠? 풀로 꽉 찼습니다. 그래서 10/1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압력 누가 제일 많이 받습니까? 예,
D가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로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압력이 제일 작은 것은 A고요. 압력이 제일 큰 것은 D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요 단어 단위 면적당 이 말이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자의 값이 나왔죠. 압력값이. 요 말은요. 면적 1당 나를 누르는 힘이 1.25다. 다음 인수가 뭐냐? 나는 면적 1제곱미터당 나를 누르는 힘이 10N이다. 이 말이거든요. 즉 1제곱미터당 이 말이 뭐냐? 단위 면적입니다. 1제곱미터당 각자 요걸로 통일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단위 면적이거든요. 즉 가로 1m, 세로 1m 요 면적에 나를 누르는 힘이 얼마냐 이거죠. A가 제일 작고요. D가 제일 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압력이라는 단어 묶거든 단위 면적당 이 말을 여러분 자주 써야 될 겁니다. 됐죠? 자, 다음 요 실험을 가지고 좀 비교 분석하겠는데 먼저 A하고 B하고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A하고 B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잠깐 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A하고 B하고 공통점 좀 찾아볼게요. 힘을 받는 면의 넓이, 면적을 말하는 건데 A도 4고 B도 4죠. 둘 다 면적은 똑같습니다. 맞죠? 이게 공통점이죠. 근데 차이점은 여기에 누르는 힘 있죠.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A가 현재 얼마입니까? 5죠. B가 10이죠. 그럼 B가 크죠. 맞나? 그러면 압력을 구하는 게 1번, 2번 있으면 1분의 2 아니가? 맞지? 그러면 이제 A하고 B 중에 누가 압력이 크냐 이거죠. 여기 계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압력이 B가 큽니다. 같은 면적이지만 물의 양이 훨씬 B가 무겁기 때문에. 됐죠?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하고 C하고 비교해 볼게요. A하고 C는요.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은 똑같습니다. 둘 다 5고 5거든요. 무량이 똑같단 말이야. 근데 뭐가 차이점이 있냐? 힘을 받는 면의 넓이가 다르죠. 면적을 보시면 A가 4고 C가 1입니다. A가 크죠? 그래서 A는 힘이 분산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 압력을 구하게 되면은 C가 압력이 훨씬 많죠. 4배 정도. 면적이 좁기 때문에. 되지? 그렇게 이제 비교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자, 다음 요 내용을 근거로 이제 종합적인 의견을 나눌 건데 내용은 뭐냐면요. 압력을 크게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적어보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먼저 조건, 힘을 받는 면의 넓이가 일정할 때 면적이 같다면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키우면 압력이 커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반면에 이번에 힘의 크기를 둘 다 같게 한다면 면적을 좁게 하면은 압력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이 내용이 저 위로 가면은 공식 보이시죠? 압력이 커지려면 면적이 작고 힘을 높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요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이 글로 혹시 적을 수 있냐라는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죠? 중간고사는 서술형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글로 적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내용을 눈으로 보지 마시고 직접 적으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기체의 압력을 좀 살펴볼 건데요. 자, 기체의 압력이 뭐냐? 기체가 일정한 넓이에 충돌할 때 가하는 힘의 크기입니다. 아까 압력 설명했잖아요. 면적이 있는데 넓이가 있는데 여기에 작용하는 힘 이걸 계산한 게 압력이라고 하는 거지. 즉 여기 사람이 이렇게 면적이 있죠. 이렇게 면적이 있을 때 이때 입자들이 충돌할 거 아닙니까? 이때 받는 것도 압력이란 말이야. 단 기체들이 압박을 주는 거기 때문에 기체의 압력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 그림 1번과 2번을 잠깐 보시면 그림 1번 같은 경우는 이타치가 이렇게 있죠. 이타치가 있고 여기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들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방향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지 멋대로 움직입니다. 일로 가기도 하고 밑으로 가기도 하고 뭐 나가기도 하고 어쨌든 가다 보니까 사람이 버티고 있죠. 얘가 장애물이죠. 그러면 부딪히겠죠. 그죠? 사람은 이 충돌을 느끼지 못하지만 확실한 건 충돌합니다. 압력이 분명히 발생해요. 그래서 이 기체들이 사람한테 주는 이 기압을 대기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대기압. 그죠?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기체 때문에 받는 압력은 1기압이거든요. 대체적으로.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풍선을 보시면 풍선 안에도 입자가 있어요. 입자가 있고 나름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부딪혀서 튕겨나가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 1번과 2번의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점 첫 번째, 기체는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멋대로 가죠. 모든 방향으로 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압력에 관한 내용인데요.
인간이 받는 기압이 1기압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1기압, 얘는 0기압, 얘는 0.5기압 이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1기압 전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 0.99, 뭐 0.98, 1 정도 이렇게. 이걸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냐? 기체의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똑같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거의 다 1이거든요. 거의 다 1. 그죠? 모든 방향으로 똑같이. 자, 다음 두 번째. 기체의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똑같이 작용한다인데 요거는 이제 뭘로 증명할 수 있냐? 여러분 그 배지밀 있죠? 배지밀 빨대 꽂아 놓고 입으로 쭉쭉 빨아보세요. 쭉쭉 빨아보시면 안에 내용은 텅 비겠죠? 자, 너무 세게 쭉쭉 빨면 이 배지밀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찌그러지죠. 맞죠? 이런 식으로. 왜 찌그러지냐? 안에 내용물을 다 비웠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공기가 거의 없거든요. 공기가 거의 없는 상태를 진공이라고 불러주는데 이때 배지밀 상태가 거의 진공입니다. 이때 0기압이거든요. 근데 바깥쪽의 기압은 항상 1기압으로 일정합니다. 기압에도 방향이 있는데 기압은요 반드시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이동하거든요. 지금 1기압이 이쪽을 향해서 눌러주고 있습니다. 눌러주다 보니까 이 배지밀 그 팩이 찌그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방향으로 기압이 작용하다 보니까 모든 방향으로 찌그러지지, 그지? 맞나? 이게 증거란 말이야. 기압이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고 똑같이 작용하는 거. 그 말을 좀 하고 싶었어요. 다음 세 번째, 기체 입자는 가다가 쉬다가 죽어버린 것이 아니고 항상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뭐 더 보충하자면 스스로 움직이거든요. 됐고. 자, 다음 두 번째, 여러분이 입을 대고요. 후 불어보세요. 공기를 계속 불어보십시오. 그럼 계속 불게 되면은 풍선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증가하죠. 풍선 부피가 증가합니다. 왜 증가한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풍선에 공기를 불어넣으면 일단 기체 입자 수가 증가하죠. 여기다가 한번 적어주십시오. 기체 입자 수가 증가하죠. 당연히 100개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100개를 더 투입하게 되면요 200개 되지 않습니까? 200개가 되면은 충돌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2배? 그죠? 기체 입자들의 벽면 충돌 횟수가 훨씬 증가하고요. 순간적으로 압력이 증가합니다. 100개가 벽면에 때리는 그 충격량보다 200개가 때리는 충격량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이게 내부 압력이거든요. 이 단위 면적에 충돌하는 그 입자 개수가 늘어난다니까? 그래서 당연히 내부 기체 압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맞나?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있는 그 기압을 2기압이라고 할게요. 2기압. 순간적으로 2기압이거든요. 후 불어주면 입자 개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기압이 증가하고 밖에는 1기압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만히 방치하냐? 그건 아니고 이 2기압과 밖에 1기압이 서로 같아야 되거든요.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풍선은 계속 늘어납니다. 자, 만약에 후 불다가 풍선이 이렇게 멈췄잖아, 그지? 크기가. 그러면 그 크기가 곧 내부 기압이 1기압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하고 내부의 기압이 같다는 뜻이거든요. 여기다가 또 후 불게 되면은 또 늘어나죠. 내부 압력이 증가했고 또 두 개가 같아질 때까지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이거든요. 다시 정리하자면요. 풍선에 공기를 넣게 되면은 기체 입자수가 증가하고 따라서 충돌 횟수가 증가하고 요거 증가. 따라서 내부 압력은 증가하고 따라서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풍선 부피는 증가하는 것입니다. 즉 줄이면 충돌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체 압력은 증가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기체 압력은 안에 있는 기체 압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아유, 지저분하네, 그죠? 어쨌든 요거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거는 좀 고급 내용인데요. 기체의 압력을 커지게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건은 어떤 틀 안에 되겠고요.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충돌 횟수만 증가시키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자, 충돌 횟수를 증가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냐? 첫 번째,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 기체 입자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부피와 온도는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한번 교실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교실에 뭐 1학년 7번이 있습니다. 1학년 7번에 30명이 앉아 있습니다. 자, 교실 이 벽은 고정이죠. 늘어나거나 줄지 않죠, 그죠? 정해진 부피 안에 온도도 일정하고 이때 30명에서 전학생 30명을 추가적으로 투입시킨다고 합시다. 부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만 늘어났을 겁니다. 그러면 기체수가 많아지면 용기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하죠. 60명이 있는데 어떤 애들은 뭐 나 잡아봐라 하면서 이렇게 도망가는 학생이 있을 것이고 잡는 학생이 있을 것이고 엄청 소란스럽죠, 그죠? 정신없단 말이야. 시끄럽죠.
서로 장난치다 보니까 도망가다 보니까 벽에 많이 부딪히죠, 그죠? 그래서 벽면의 충돌 횟수가 증가하는 것이고 이때 충돌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기체 압력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즉 입자수를 증가시키면 충돌 횟수가 증가합니다. 이게 압력을 커지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부피를 작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교실을 4분의 1로 쪼갤게요. 요 공간 못 씁니다. 못 쓰고 요것만 쓸 수 있습니다. 이 안에 30명을 가둬놓겠습니다. 굉장히 좁죠. 그러면 조금 움직여도 충돌하지 않겠나 그죠? 시간당 용기 벽면의 충돌 횟수가 증가합니다. 충돌 횟수가 증가하니까 자연스럽게 기체 압력이 또 증가하겠죠, 그죠? 됐나? 너무 쉽지, 그지? 물론 조건은 온도 일정, 기체 입자수는 일정. 다음 이번에 온도 높이는 거. 이거는 뭐 만만한 정답이지. 물론 뭐 조건은 부피하고 기체 입자수를 일정하게 한다는 가정하에서 자 온도 높이게 되면은 기체의 운동 속도가 높아집니다. 뭐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여러분 청소 보통 20분 하죠. 그리고 종례하죠. 만약 이건 어떨까요? 담임 선생님이 야 시간 5분 줄게. 깨끗하고 정확하게 청소하면 핫도그 1개씩 준다고 했다고 합시다. 선생님이 떡밥 던진 거죠. 그러면 5분 안에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핫도그를 먹고 싶으면 천천히 움직이겠어요? 아니죠, 그죠? 엄청 빨리 정확하게 움직이겠죠, 그죠? 즉 여러분의 운동 속도가 높아집니다. 요거는 필요 없다. 요거는 어차피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 칸은 필요 없고. 다음 세 번째, 시간당 용기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하겠죠. 청소하면 엄청 바쁘게 움직이지 않나? 교실 안에서 5분 만에 청소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30명이 엄청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충돌 횟수가 증가하겠죠, 그죠? 충돌 횟수가 증가하면 결론적으로 기체 압력이 증가하는 거죠, 그죠? 됐나? 어쨌든 충돌 횟수 증가시키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 방법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체의 압력을 이용한 사례, 그냥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혈압계, 구조용 안전매트, 자전거 바퀴 펌프. 여기 펌프질하면은 입자 개수를 증가시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 입자 개수를 증가시키는 것이고. 어쨌든 압력을 이용한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내용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노트는 여기까지 하고 3번 노트부터는 아마 제가 들어가는 그 1학년 반들이 있거든요. 가장 수업을 잘하는 그 반을 선택해가지고 제가 실시간 녹화를 할 겁니다. 그걸 편집해가지고 제가 올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